와, 솔직히 저는 이건 1등석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비즈니스석 중 하나인 이 좌석, 게다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발권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호들갑인지.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스위트 1.0,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스마티움, 하나같이 너무 좋고 훌륭하지만 사실 난다긴다 하는 해외 탑 항공사들 비즈니스석과 비교하면 소박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다 건너 일본의 제1회 항공사 전일본 공수의 비즈니스석 더룸입니다. 더룸은 전일본 공수의 플래그십 항공기인 보잉 777-302R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같은 항공기에 설치된 1등석 더 스위트는 이미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럼 전세계에서 최고로 꼽히는 이웃나라 일본의 1등 비즈니스석은 어떤 모습일지 공항 체크인부터 시작해보실까요? 제가 탑승한 항공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NH7편이었습니다. 전일본 공수 좌석이나 서비스는 전세계 최고 중 하나인데 종이박스로 탑승 클래스 구분하는 건 항상 좀 적응이 안 되네요. 탑승 전 라운지는 같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의 유나이티드 항공의 폴라리스 라운지를 이용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를 탑승하셔도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입니다. 사실 유나이티드 항공하면 여러모로 좋은 얘기는 듣지 못하는 항공사이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용한 폴라리스 라운지만큼은 정말 훌륭했는데요. 사람이 많긴 했지만 공간도 넓고 준비된 음식도 막 특별하진 않아도 꽤나 다양해서 아침 한 끼 정도는 뚝딱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안쪽에 있는 더 다이닝룸이 대박입니다. 그야말로 레스토랑같이 수준 높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다만 테이블 수가 몇 개 없으니 라운지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더 다이닝룸에 가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순서가 됐다는 문자를 받고 가보면 진짜 근사한 식당에 온 듯한 분위기를 내며 음식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팬케이크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더 베이크랩 케이크를 시켰는데 모두 너무 맛있었고요. 주스는 좀 귀엽긴 했지만 어쨌든 라운지에서 먹은 식사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잘 나오는 것 중 하나였네요. 전일본 공수의 홈그라운드인 도쿄 나리타 하네다 공항에선 ANA 스위트 라운지와 그냥 ANA 라운지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탑승객은 일반 ANA 라운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네다 공항의 ANA 라운지는요, 일단 그 규모 면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너무 크죠. 좌석도 종류별로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다만 음식은 좀 심플한 편인데 대신 라이브 누들바가 있어서 우동이나 소바를 드실 수 있습니다. 주류도 독주에서 사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탑승 전 공항 서비스에서부터 만족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이제 1등석 같다는 비즈니스석 더룸 진짜 보러 가보실까요? 11시 출발이다 보니 10시 반에 보딩이 시작되는데요. 항공기 맨 앞쪽에 있는 8개의 1등석 더 스위트를 지나면 뒤쪽에 끝도 없이 나오는 비즈니스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 같은 보잉 777 기종의 대한항공은 277석에서 338석까지 설치하는 데에 반해 전일본 공수는 항공기 절반 이상의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탑재시키며 단 212개의 좌석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석 더 룸의 첫인상은 와 진짜 넓다는 건데요. 흔히 비즈니스석 하면 기대하는 좌석의 너비가 있는데 더 룸의 너비는 35인치로 1등석인 더 스위트와도 큰 차이가 없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2명이 앉아도 될 너비인데 다만 앉는 부분은 유선형으로 너비가 다른 모습이고요. 일본의 유명 건축가 쿠마켄고가 디자인하고 영국의 아쿠멘에서 제작했는데 역시 쿠마켄고답게 좌석에서도 목조 느낌이 나죠. 크기도 크기이지만 사각형으로 가득 찬 좌석 프레임 덕분에 1등석에서나 볼 법한 프라이빗함도 보이는데요. 게다가 좌석 옆엔 버튼을 통해 파티션을 올려 옆좌석과 시야 차단도 가능하고 요즘 좋은 비즈니스석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비즈니스석이지만 1등석 같이 버튼을 통해 문도 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히는 건 아니고 밑에 쪽은 뚫려 있고 위쪽에도 살짝 틈이 있는데 이 틈이 은근 거슬립니다. 굳이 싶긴 했네요. 더 룸에서 놀라운 또 한 가지는 거대한 크기의 4K 모니터인데요. 24인치 크기의 4K 모니터는 전세계 비즈니스석에 설치된 4K 모니터 중 가장 큰 모니터 중 하나이죠. 모니터 옆 공간은 여권 등을 보관하기 좋은 수납 공간과 거울, 그리고 하단에 전기 콘센트와 USB, HDMI 단자가 있는데 수납장 문을 닫아도 콘센트 부분을 쓸 수 있게 반쯤 열리게 해놓은 센스가 좋네요. 더 밑에 쪽엔 좌석을 조정할 버튼과 리모컨이 있는데 좌석이 너무 커서 모니터가 멀거나 다리가 닿지 않는다 싶으면 이 버튼을 통해 좌석을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모니터 밑에도 역시 추가 수납 공간이 있고 밥 먹을 때 사용할 테이블도 있는데 앞에서 당겨서 펼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명도 앞쪽 뒤쪽 구석구석 달려 있어서 야간 비행 중에도 작업하거나 책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 레그룸인데요. 딱 보기에도 좌우 공간이 굉장히 넓죠. 게다가 좌석을 눕혔을 때 좌석 내부 공간이 정말 빈틈 하나 없이 모두 채워지며 침대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더룸, 그 이름에 걸맞게 좌석이 하나의 방 같죠. 좌우 공간만 보자면 대한항공 1등석보다도 알차게 꽉 채워 넓게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제공된 슬리퍼로 갈아신는데요. 센스있게 슬리퍼 사이에 구두 주걱도 넣어주네요. 웰컴 드링크는 미국 출발편이어서 그런지 주스가 제공이 됐고요. 이륙이 1시간 정도 지연됐는데 이왕 탄 거 1시간 더 즐길 수 있으니 좋죠. 그리고 드디어 11시간의 일본 도쿄로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도 살펴봤는데요. 역시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 보니 한국어 지원도 되고 한국 영화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도 끄떡없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기대하던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일본식 전통 정식 코스인 와쇼쿠와 서양식 중 선택이 가능한데 당연히 저는 일본식 와쇼쿠로 선택했습니다. 일단 샴페인은 드라피에 프르미에 끄리브리 앙비가 제공이 되는데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샴페인이었는데 고소하면서 막 맛이 강하지 않아서 해산물 비중이 높은 일식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샴페인이었습니다. 일식에서의 에피타이저인 젠사이가 제공됐는데요. 조금씩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게 일식 특징이죠. 청어알을 곁들인 무와 당근 조절임에 소고기 아스파라거스 말이, 간장 베이스 소스에 절인 새우와 매실, 가스오부시, 김 버무림이 나왔고요. 작은 그릇에 도미찜과 배추조림이 나왔고 참치와 가리비구이가 샐러드와 같이 제공되었습니다. 도미찜이랑 배추조림은 개인적으로 식감이 좀 어색해서 입에 안 맞았지만 그 외 메뉴는 다 맛있었고요. 특히 제가 해산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서 신선한 해산물 먹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했네요. 메인 식사는 간장 소스에 졸인 소고기와 밥, 된장국, 일본식 절임류가 나왔는데요. 보면 맛이 예상이 가죠? 스키야키와 같이 달짝지근하게 소고기와 두부, 야채 등을 졸인 건데 너무 맛있었고요. 디저트는 치즈 3종과 과일, 그리고 카라멜 판나코타가 제공됐습니다. 과일도 당도가 높은지 엄청 달고 치즈도 너무 큼지막하게 나오고 판나코타에 커피 초콜릿까지 정말 코스 요리 먹은 느낌이었는데요. 다만 일식 특성상 뭔가 단 음식이 많다 보니 조금 머리가 띵하긴 했네요. 밥 다 먹었으면 화장실 가서 양치 한번 하고 본격 기내식 2차전 시작해야죠. 착륙 직전에 나오는 두 번째 기내식 전에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메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전일본 공수 타면 꼭 먹는 이푸도 라멘 시켜봅니다. 채식주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식물성 라멘인 게 특징인데 딱히 비건 음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맛있어서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원래는 주먹밥이랑 콘스프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아이스크림과 스낵 하나 시켜서 먹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한 종류밖에 없었네요. 비즈니스석은 무제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와이파이 되는 항공기도 적은데 이용하려면 결제까지 해야 되는 국내 항공사들과 비교되는 부분이죠. 어메니티 파우치도 살펴볼까요? 어메니티 파우치는 영국 에팅거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전일본 공수 비즈니스석에서 가장 실망한 것 중 하나가 어메니티 파우치인 것 같네요. 아베다 립밤과 바디로션 외에 펼치면 손가방이 되는 가방 하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대신 누워서 깔고 잘 매트리스와 베개, 이불이 제공되는 건 좋았는데요. 좌석이 워낙 넓다 보니 정말 방에서 이불 펴고 자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훌륭했고요. 다만 좌석이 좌우 너비에 비해 앞뒤 길이가 조금 짧은 감이 있는데 역시나 키 179인 제가 누웠을 때 딱 맞는 정도이고요. 키가 더 크신 분들이 타시면 생각보다 다리 펴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단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좌석이 순방향, 역방향 두 방향으로 번갈아가며 있는데요. 예민하신 분들께선 역방향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순방향에 앉아 있어도 옆줄 역방향에 앉은 분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문 닫고 있으면 전혀 눈 마주칠 일은 없지만 어쨌든 이 착륙 과정에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홋카이도 근처에 와서 두 번째 기내식이 제공됐는데요. 두 번째 기내식은 양식을 선택해봤습니다. 새우 펜네 파스타가 나왔는데 빵과 과일까지 한 판에 다 같이 나왔네요. 파스타가 맛이 좀 밍숭밍숭한 느낌이었는데 을지로간에 맞춰진 제 입맛이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내식은 그야말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끝날 무렵 제가 든 결론은요. 전일본 공수의 비즈니스석 더룸, 좌석만 보면 진짜 끝장납니다. 게다가 전일본 공수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과 규격의 좌석이어서 훨씬 더 유니크한 느낌이었고요. 사소한 아쉬운 점은 보였지만 좌우 공간이 워낙 넓어서 정말 비행 내내 답답함 1도 없이 1등석 타듯 기분 좋게 왔습니다. 다만 단점을 꼽자면 제가 같은 항공기의 1등석인 더 스위트를 타며 기대가 너무 올라가서인지 기내식은 생각보다 좀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해산물이나 회 안 드시는 분들께서 타면 장점을 많이 못 느끼실 것 같고요.
추가로 어메니티 파우치도 너무 아쉬웠죠. 하지만 라운지도 훌륭하고 승무원분들 서비스도 훌륭해서 저라면 미주나 유럽에 갈 때 굳이 경유해서라도 전일본 공수 비즈니스석 타는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본 공수에 더 룸이 탑재된 보잉 777의 경우 뉴욕, 런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노선 등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계절에 따라 투입 노선이 계속 변경이 되니 발권 전 ANA 홈페이지에서 더 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발권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발권 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오늘 날짜에서 11일 뺀 1년 후 출발편이 아침 9시에 열리니 1년 뒤 티켓을 시간 맞춰 빠르게 예약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2026년에 될 예정인데 당연히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탈퇴일도 다가오고 있죠. 탈 수 있을 때 타시길 추천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